안녕하세요. 7월 27일 융합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오늘은 2학기에 배울 통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란 무엇일까요? 네, 앞에 영상 잘 보고 왔죠? 여러 개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통계청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를 배워도 통계가 뭔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통계,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통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통계청은 무슨 일을 할까? 예, 통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계는 뭐냐면요. 일부를 분석해서 전체를 파악하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알 수 없을 때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방식을 말해요. 어, 영상에서 그 가장 보통의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통 연령은 어느 정도이냐, 이런 질문들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통계로 답을 했는데요. 통계에서 보면 중위연령 44살, 중위연령 나중에 배우겠지만 등수로 따졌을 때 중간 등수의 연령은 44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은주라는 이름이 그 나이에 가장 많은 이름이었대요. 그리고 합계 출산이 3.0명,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 자매가 그러니까 3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3명 중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동생이 2명 있거나 뭐 언니 오빠가 2명 있거나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대수명 83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83세에 죽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83세에 죽는다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28%래요. 혼자 사는 사람이 전체의 28%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짜장면이 그때는 600원이었대요. 지금은 10배 정도 올랐죠. 근데 모든 가게가 600원 아니었을 건데 가장 보통은 한 600원 정도 됐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46%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가 모두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4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부부에서. 반이 안 되긴 하네요. 여성 취업자는 1146만 명. 네. 그 다음에 평균 기온. 옛날에 비해서 지금 평균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데 13.6도의 평균 기온. 이런 통계들이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를 왜 알아볼까요? 심심해서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통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난 언제 죽을까? 몇 살 때까지 죽을까? 지금 가장 합리적인 답은 83세입니다. 보통 83세에 죽는다고 하니까요. 나는 과연 그러면 1인 가구가 될까? 혼자 살 수 있을까? 네, 그 확률 28%입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로 들어가면 짜장면 얼마일까? 모르는 동네 가서 짜장면 얼마일까? 600원 정도 한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네, 그래서 통계조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비슷한 그 느낌을 줍니다. 나는 맞벌이가 너무 하기 싫은데 그럴 확률은 한 54% 정도 되겠죠? 뭐 이런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통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MBTI 같은 통계가 있어요. MBTI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성격 검사 같은 통계? 나는 나를 잘 모르겠어? 내가 좀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했더니 나랑 비슷한 사람들의 성격, 나랑 비슷한 대답들을 한 사람들의 성격을 통해서 나의 성격이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죠.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겁니다. A형은 소심하다. 뭐 이런 걸 말하죠. A형들이 소심한다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A형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소심하다라는 성격을 알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통계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통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 예들을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표본조사라고 해서 표본조사 말이 조금 어려운데 뭐냐면요. 어,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조사해서 전체를 알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표본조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평점을 볼 수 있어요. 먹은 모든 사람들이 평점을 남기진 않은데 평점을 남긴 사람들의 점수를 보고 이 집은 꽤 맛있는 집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방식을 말하죠.
그래서 표본조사는 전체 다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먹고 점수를 주진 않지만,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맛있었으니까 나도 맛있었겠지 라고 하는 예측입니다. 이게 바로 통계적 사고예요. 이게 우리가 안 배웠다고 못하는 사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걸 통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정리해서 배우는 거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통계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을 거야. 이거 평점, 뭐 배민 말고도 영화 평점도 그렇고요. 예, 뭐 그런 경우들 있죠. 학원을 다닐 때도 누가 좋다더라.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도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가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4.8은 평균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5점 낸 사람이 78명, 4점 낸 사람 10명, 3점 낸 사람 3명, 2점 낸 사람 1명 이렇게 평균을 내면 4.8점이 나오겠죠? 예, 평균을 이용해서 값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5, 4, 3, 1, 5점 몇 점, 5점 몇 명, 4점 몇 명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5점 만점 몇 점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하나의 값 4.8점 이렇게 점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전수조사입니다. 예, 두 번째는 전수조사인데요. 전수조사는 뭐냐면요. 앞에서 했던 그러니까 표본만, 일부만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때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세는 겁니다. 정확하게. 딱 그 시점을 기점으로 몇 명인지. 인구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죽고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몇 명인지 그 순간에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몇 명이다. 그래서 2년 전에 2018년에 했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5,163만 명 정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우리나라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늘어나는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천천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수조사는 아까랑 다르게 모든 대상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상 조사에서 서울 사람 몇 명인지, 남자 몇 명인지, 뭐 24세는 몇 명인지 이런 거를 조사합니다. 예측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진짜 딱 몇 명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어디다 쓸까요? 인구에 맞춰서 세금도 맞게 써야 될 거고요. 예, 정확한 인구를 알아야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값을 평균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정리합니다. 서울은 몇 명인지, 뭐 영등포구엔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대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은 실험인데요. 실험은 조금 통계조사의 느낌이 안 들겠지만 통계조사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실험은 조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실험을 그러니까 조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험을 통해서 값을 구합니다. 뭐 그 전까지는 설문조사를 했다면 여기는 실험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데요. 여기는 모든 대상을 조사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학교 옥상에서 뭔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 몇 초 만에 떨어질까? 계속 똑같을까요?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다를 겁니다. 값이.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전체를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 가진 값들을 모두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대략적인 어느 정도의 값을 정리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10번 실험할 거야. 그럼 10번 실험한 값들을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실험은 앞에서랑 다르게 이상한 값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옥상에서 뭘 떨어뜨리다가 어디 난간에 부딪히고 떨어졌어요. 그럼 다른 값들과 굉장히 많이 다른 값을 가지겠죠? 근데 0.5초 달랐다고 칩시다. 이상한 값인가? 0.5초가 다르면? 그래서 이상한 값이 발생하는데 어떤 값이 이상한 값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는 뭐냐? 내가 조사한 값들을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는 사고방식을 말해요.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2학기 때는 그 방식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통계 예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자 같은 걸 먹으면 뒤에
이렇게 영양정보, 영양성분 표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 여기에 있는 나트륨 85mg은 정확한 값일까요? 그 과자 봉지에는 딱 정확하게 85mg이 들었을까요? 모든 봉지에 똑같이 딱 85mg이 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 85mg은 어떻게 해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자 공장에 취직해서 영양성분 정보표를 이렇게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봉지를 뜯었는데 10봉지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 나트륨의 값을 어떻게 여기다가 쓸까요? 각각 봉지마다 다르게 쓸까요? 어떻게 쓸지를 한번 과제에다가 써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통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2학기 때 통계 내용 가지고 다시 만납시다. 방학 잘 보내시고 여기까지입니다.